제가 하는 일이 어차피 그 DB, 그러니까 SQL 서버 쪽 성능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라서 어플리케이션 이슈는 많이 늘상 접하는 일입니다. 네, 최근에 발견되는 몇 가지 특이한 사항들의 원인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ORM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ORM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나름대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자료도 수집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SQL 서버 쪽하고의 연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더 ORM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접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진다라는 생각보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국외 사례에서도 보면 SQL 서버 MVP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트위터나 블로그에다가 한 번씩 그런 글을 올려요. 예, 약간의 안 좋은 소리를 섞어가면서 예, 어디에서 뭐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막 성토를 하는 거를 곧잘 봅니다. 근데 결론이지만 그것이 ORM이라는 원초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결국 이제 구현 단계에서 이슈가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희는 SQL 서버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스터디하면서 알게 되었던 내용들을 좀 섞어서 SQL 서버 쪽의 성능하고 안전성을 고려해서 ORM을 이런 부분들을 좀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공고사항들 몇 가지를 실제 사례랑 섞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문제는 결국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쪽은 ORM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나 혹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의 가장 중심은 엔티티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EF 단에서는 버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F 4.0대 버전은 그 전에 문제가 되던 많은 내용들이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논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적어놨습니다. 제가 예전에 링크 투 SQL 초기에 블로그를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주제로 블로그를 썼더니 아니나 다를까 많은 댓글이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는 하등 관련 없는 그런 불만의 글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그렇게 하실까봐 미리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엔터프라이즈 개발자이고요. 그래서 성능과 관련이 없는, 크게 비중이 없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기관계 쪽, ERP 그룹웨어 생산관리, 출입관리 다 마찬가지죠. 의료 쪽 마찬가지고요. 온라인 쇼핑몰 마찬가지고, 교육이나 시험 서비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중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다 SQL 서버를 많이 쓰는 쪽이고요. 또 컨설턴트로서 많이 접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고, 이런 비즈니스 쪽에서 성능 문제나 혹은 안전성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지를 늘상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기준으로 오늘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 미리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목적을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나왔기는 했지만 개발을 하거나 구현을 하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ORM, 사용하시는 ORM이나 혹은 어차피 ORM은 적이니까요. DB에서 바라보는 건 결국 데이터베이스 API입니다. 데이터베이스 API 쪽의 성능 문제를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DB가 바라보는 건 쿼리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T-SQL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성능 문제는 이해하고 개발하거나 구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쿼리 튜닝 수업을 할 때도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능 문제를 일으키는 쿼리는 아주 복잡한 부분에 있지 않고요. 아주 기본적인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발이나 구현을 하실 땐 SQL 서버 성능을 고려해서 구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내용이 사실상 목적이고요. 두 번째, DB 관리 쪽에서 바라보면 지난번 언플러그드 세미나 때도 제가 특별한 세션 하나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었죠. 그때 목적이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NI 버닛이 좀 심하죠. 앞에서 보셨던 대로 제가 실제로 컨설팅했던 대표적인 케이스도 다 NI 버닛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거고요. 그게 NI 버닛인지 하이버넷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드라이버를 보면 JDBC 드라이버입니다. 네, 그 케이스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 케이스에 DB 관리자 입장에서 ORM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쿼리를 들여다보면 좋은 얘기할 DB 관리자는 아무도 아마 없을 겁니다. 어차피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DB 관리자도 이제는 ORM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ORM이 무엇이고 왜 써야 되는지, 또 거기서 발생되는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구현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DB 쪽에서 개발 쪽으로 요구하는 그런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들. 최종적으로는 적절한 사전 조치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서비스 다 개발되고 나서 서비스 오픈하고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결국 누구 한 사람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전 조치나 혹은 테스트 다들 하시죠. 뭐 유닛 테스트, 단위 테스트도 하시고 전체 테스트 다 하시잖아요. 그럴 때 기능적인 테스트뿐만 아니라 ORM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테스트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튜닝도 지원해 주셔야 되고 유지 관리도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적절한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원론적인 부분은 이제 이 내용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갈 거고요. 변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SQL 서버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한 게 96년도부터입니다. SQL 서버 6.5, 비주얼 베이직 4점대부터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아키텍처를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나 데이터베이스 API 쪽에 변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데이터 컨트롤의 바인딩 개념도 있었었고 단넷에 와서는 뭐 데이터 세신이 뭐 기타 여러 가지 아키텍처의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ORM까지 결국은 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랑 통신을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API 쪽입니다. 뭐 예전에 ODBC나 OLEDB나 JDBC나 단넷 다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OLEDB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기존 간의 처리는 ODBC로 하시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거의 대부분 하시게 되는 건 JDBC 아니면 단넷. 제가 접하는 것도 대부분 단넷이나 JDBC 쪽입니다. SQL 서버랑 통신을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API 쪽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통신을 하는 언어는 그 다른 것도 아니라 T-SQL입니다. RDB는 SQL이라는 언어만 가지고 통신이 가능하니까요. 물론 뭐 단넷으로 DLL을 만들어서 SQL 서버 쪽에서 호스팅해서 쓰시기도 하죠. SQL CLR. SQL 서버가 통신을 하는 건, 대화를 하는 건 T-SQL입니다. 따라서 DB 쪽, DB 관리자 입장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T-SQL입니다. 예, 그건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ORM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ORM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얘기냐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나 데이터베이스 API나 혹은 SQL 서버 RDB가 서로 바퀴처럼 물려있는 상태로 나아간다면 어떤 특정 계층의 이득만을 위해서 다른 계층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죠? 다른 계층의 희생이 최소화된다라는 범위 안에서 특정 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그것이 뭐 새로운 아키텍처건 아니면 방법론이건 기술이건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사실 공포의 책임인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컨설팅이나 강의를 나가면 많이 듣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들 하시냐면 DB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어떤 시스템이 새로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상한 쿼리가 날라온다. 도대체 이런 쿼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쿼리냐. 그리고 이 쿼리 때문에 시스템에 성능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막 짜증을 내십니다. 네, 그러면 추적해보면 대부분 그게 이제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왜 그런 시스템이 들어올 때 그것이 어떤 특별한 아키텍처나 아니면 ORM을 써서 구현되어 있는 솔루션이나 서비스다라는 것을 왜 DB 관리자는 전혀 모르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자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려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여러분이 만일에 DB 관리자 입장이시고요. 내가 ORM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ORM을 만일에 경험하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눈에 띄시는 변화가 저런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ORM을 쓰지 않았을 땐 잘 쓰지 않는 방법들이요. 특히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SP 프랩 이그젝, 마이크로소프트 JDBC 드라이버를 연동을 하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버넷 쓰실 때요. SP 커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엠바차, 이건 다 똑같습니다. 하이버넷이나 혹은 뭐 엔터티 프레임워크나 링크 투 시퀄이나 다 똑같습니다. 엠바차 매개 변수들을 이제 엄청나게 쓰게 되죠. 시너님 마찬가지입니다. DB 쪽, 시퀄 쪽에서 시너님, 흔히 이제 말하는 동의어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이나 컬럼과 같은 오브젝트 이름을 다르게 바꿔서 정의해 놓고 쓰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시너님이 ORM 쪽에서 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DB 관리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쿼리들이 매우 난해하게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DB 사용자가 직접 쿼리를 작성을 한다면 하지 않을 쿼리들이 막 구성이 돼서 날라옵니다. 그냥 봐도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서브 쿼리들, 복잡한 조인들 막 들어가게 되고요. 좀 전에 보셨던 듯이 이제 구문 자체도 희한합니다. 앞에 디스 언더스코어 보셨죠? 테이블 별칭, 컬럼의 별칭 희한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알고 보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모르고 그걸 보게 되면 DB 관리자 중에 뭐 그렇지라고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협상 불가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역시 저희가 한번 생각해야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DB 쪽하고 개발자들하고 개발 쪽하고 논쟁을 많이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뭐 SI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내부 시스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IT 서비스의 오너, IT 서비스 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걸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T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개발자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DB 관리자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IT 서비스 운영자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실제 사용자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주고 이 IT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오너를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뭐 결국은 이 IT 서비스의 실소비자, 사용자 아니면 오너를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 IT 서비스 쪽에서 성능 문제가 생기거나 장애가 생긴다면, 만일에 그때 그 손실이 별거 아니다 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실제 그런 사이트들은 많이 계시니까 서버에 먼저 고치려고 이렇게 고객한테 말씀을 드리면 껐다 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 DC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인데 껐다 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고객들은 정말 편하신 고객들인 거죠. 서버를 마음대로 껐다 끼시니까. 뭐 아니면 이런 고객도 계세요. 저희는요 서버 한번 내려가도 아무도 몰라요. 홈페이지 하나 딱 들어있습니다. 뭐 그런 서비스라면 사실은 장애라는 용어를 쓸 일도 별로 없으시겠죠. 근데 그런 시스템들 말고요. 앞에서 저희가 열거드렸던 그런 서비스들의 예를 들어 30분을 초과하는 장애가 생기거나 혹은 오류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손실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을 반드시 감안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웹 서비스, 뭐 쇼핑몰이나 이런 마켓 쪽의 웹 서비스들은 한번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면 억대 손실이 일어납니다. 뭐 비용은 그렇다 치고 많은 분들이 다치시죠. 보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려줘야 되죠. 뭐 안 그러면 뭐 지원하는 어느 업체를 이제 막 칼질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나중에 다 개발하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성능과 안전성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퍼센티지가 개선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뭐 흔히 많이 접하는 거죠. 저희가 뭐 ERP나 그룹웨어 같은 것들, 뭐 이런 패키지나 솔루션 같은 거에 대한 성능 이슈로 고객사에 가게 되면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못 고쳐요.
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많이 나오는 게,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하면 되죠. 예, 합니다. 이 영업적인 얘기고 뭐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요. 정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하면 좋아하시나요? 100%? 장담할 수 있나요? 안 된 케이스 접해본 적 있으세요? 하드웨어 빠방하게 업그레이드 했는데 똑같이 느려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저희는 정말 많거든요. 예. 지금 하드웨어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아시죠? 메모리 가격 정말 싸요. CPU 어차피 라이센스가 걸려 있으니까 예외하더라도. 요즘 어느 정도냐면 서버 사이징 같은 거 하실 때 우리는 뭐 코어 몇 개 하고요. 메모리 얼마 갈까요? 디스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서버를 업그레이드 하실 때 메모리 얼마를 더 꽂아야 될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전에는 한 10메가 가지고 벌벌벌 떠셨어요. 메모리 10메가 올리는 것 때문에 벌벌벌 떠셨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메모리 얼마로 올리면 될까요? 한 128메가 하면 될까요? 그냥 얘기해서 쉽게 한 256 갈까요?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세요. 예. 최근에 80코어짜리 아니다. 예, 256기가 80코어, 64코어. 소켓 4개밖에 없는데. 예. 그리고 요즘 메모리 디스크 정말 많이들 쓰시죠. 예. 뭐 유명한 F모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하면 정말 빨라질까요? 물론 엄청나게 빨라지죠. 예. 근데 그게 100%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저희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한쪽의 이슈라기보다는 그 IT 서비스 구현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분들이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역시 결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에서 저희가 저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고 뭐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좀 대외 이슈가 있어서 그냥 그림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ORM 얘기 아니니까 먼저 오해하지 마시고요. ORM 들어가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이나 T-SQL의 잘못된 구현으로 성능 문제가 생기는 사례입니다. 물론 이게 ORM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첫 번째가 엠바차에 대한 단일 튜닝 사례입니다. JDBC의 톰캣 웹 서비스이죠. 나는 엠바차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 JDBC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은 바차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쿼리의 매개 변수 타입이 엠바차로 넘어갑니다. 즉 유니코드 문자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바차는 1바이트 길이, 엠바차는 2바이트 길이. 예, 데이터의 길이가 더 크기 때문에 바차보다도 우선순위가 더 높은 데이터 타입에 해당이 됩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컬럼을 연산을 하는 경우에 이슈가 발생을 하죠. 그 내용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디폴트로 엠바차로 호출되고 있는 JDBC를 사용한 톰캣 SQL 서버 재미있죠? 톰캣 JDBC SQL 서버. 근데 이게 정말 많습니다. 이 조합이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튜닝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프 보시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일정 시간 동안 수집한 쿼리들 중에서 듀레이션 1초를 초과한 쿼리의 분포입니다. 전체의 19.8%요. CPU가 1초를 초과했던 쿼리의 분포가 전체의 13.5%였습니다. 그런데 이 엠바차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서 다시 수집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19.8%이던 분포가 1.4%, 13.5%이던 게 1.4%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얼마 동안 일어났냐면 단 10분, 20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튜닝하는 데 들어간 시간이 10분 내지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간단한 거 하나 바꿔주고 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JDBC를 사용하는 시스템들 10사이트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보면 다 알거든요. 워낙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가서 딱 보면 이거 JDBC 쪽에 어디 문제겠구나 라는 걸 알죠. 그러면 그거 바로 고치면 엄청나게 빨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안 고쳐요. 네, 좀 뜸을 들였다가 네, 여기도 그랬죠. 왜냐하면 이거 하자마자 가라고 할까봐. 네. 10분 걸리면 그냥 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했던 작업이죠.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나 혹은 데이터베이스 API를 잘못 구성하는 경우 그것이 SQL 서버 성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서버 커서 튜닝 사례. 이건 좀 오래된 내용인데요. 지방에 있는 생산 쪽에 쇼핑몰 서비스였습니다. ASP 옛날 버전. 어차피 그때가 옛날이었기 때문에 ASP로 돼 있어요. 여기도 유사했습니다. ASP로 돼 있었기 때문에 ASP 쪽에 ADO 코드가 전부 다 서버 사이드 커서를 쓰게끔 돼 있었습니다. ASP ADO는 디폴트로 서버 사이드 커서니까요. 말 그대로 서버 쪽에 템프DB를 이용을 해서 리절트 셋을 만들어 놓고 이제 n건이 이렇게 핸들링하는 형태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웹에서는 서버 사이드 커서를 쓸 일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서버 사이드의 본래 목적하고는 안 맞는 케이스 있죠. 그런데 문제는 디폴트가 서버 사이드 커서이다 보니 대부분 다들 서버 사이드 커서로 그냥 쓰세요. 디폴트로 포워드 온리로만 쓰셔도 괜찮은데 하필 또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다 보니 다 스태틱 커서로 넣어놓고 쓰시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살짝 바꿔주면 물론 이제 커넥션 오브젝트에서 바꿔주면 레코드 셋이 다 상속이 되니까 괜찮은데 이 또 커넥션 오브젝트를 여러 군데다 또 선언해 주시면 그 소스 찾아서 또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꿉시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당연히 머뭇거리시죠. 결론은 그겁니다. 책임지실래요? 책임질게요. 바꿨습니다. 실행했더니 에러가 빵빵빵빵빵. 직접 찾으셨어요. 몇 군데 더 고치고 나서 다 해결됐습니다. 한 30분 걸렸나요? CPU가 푹. 그거 하나 바꾼 걸로요. 저 한 거 없습니다. ADO 쪽에 서버 사이드 커서를 클라이언트 사이드 커서로 쓴 걸로 바꾼 것밖에는 없고요. 그거를 관리팀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셨어요. 서버가 워낙 느리니까. 전산팀이 아닌 관리팀에서 서버를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어요. CPU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놀래서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그날 저녁, 첫날 간 저녁, 오후에 그 작업하고, 그날 저녁에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편하게 일했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넷으로 되어 있는 금융 쪽 케이스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SQL 쿼리를 다루시는 분은 최소한 서치 아규먼트가 뭔지는 알고 쓰셔야 됩니다. 최소한. 근데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저 용어를 모를 뿐이라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원초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웨어절에 컬럼에다가 함수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시는 거죠. 날짜의 컨버트 아니면 코드의 레프트, 서브 스트링 이렇게 붙이시는 거. 그게 서치 아규먼트를 위반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서치 아규먼트를 위반하지 않게끔 쿼리를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하나가 얼마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금융 쪽의 실제 사례입니다. 요걸 하신 분이 또 저 앞에 앉아 계시죠. 2005년도 케이스이고요. 제 교재에도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쿼리 하나이고요. 4번을 돌려서 평균 성능을 체크를 한 겁니다. IO가 280만 페이지. 계산하면 대략 22기가입니다. 쿼리 하나가요. 쿼리 하나가 22기가. CPU 타임 11초, 듀레이션 12초. 그리고 서치 아규먼트를 위반한 부분만 살짝 바꿔서 즉 원래가 이 성능이고요. 쿼리를 잘못 작성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before and after. 그래서 서치 아규먼트를 이해하시고 서치 아규먼트를 위반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API나
혹은 ORM이나 혹은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서 들어오는 쿼리들, 문제는 ORM의 경우엔 아이바티스를 제외하고요. 엔터티 프레임워크나 혹은 하이버네이트를 쓴다면 그 쿼리는 여러분 의도와 상관없이 제너레이션 되어서 들어간다라는 사실, 따라서 그 안에서 이 서치 아규먼트를 위반하는 케이스가 나오면 결론은 쿼리 수정 못합니다. 그죠? 결론은 물론 돌아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없다라는 사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DB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매우 답답하겠죠. 혹은 그것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트러블슈팅 성격이라면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저장 프로시저 딱 하나 때문에 CPU가 100을 치고 장애가 생깁니다. 저장 프로시저 딱 하나 때문에요.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몇 번씩 발생을 합니다. 몇 번씩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의 소비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프로시저를 다시 튜닝을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프로시저는 어떤 프로시저냐면 일반적인 웹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호출되는 저장 프로시저 혹은 쿼리가 보통 누구냐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일반적인 여러분이 웹 서비스 쓰실 때 가장 많이 호출될 것 같은 쿼리나 프로시저요. 로그인 할 때 호출되는 쿼리입니다. 그걸 누가 당하겠습니까? 동시 접속자가 매우 많은 웹 서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로그인 할 때 실행되는 쿼리나 프로시저에 성능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뭐 CPU 100 치는 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만일에 그런 트러블슈팅 상황에서 쿼리를 수정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일에 쿼리를 수정할 수 없다면 아마 DB 관리자분은 아마 갑자기 어디선가 사라져 버릴 겁니다. 잠수 탈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실제 사례입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SQL 서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SQL 서버 2005에 서비스 팩 2를 쓰고 있다가 어느 날 서비스 팩 3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서비스 오픈했습니다. CPU 100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장비가 떨어지느냐? 아니요. 아주 좋은 장비입니다. 그 문제를 유발시킨 것도 딱 하나의 프로시저 였습니다. 무슨 테스트까지 했냐면 그 새벽에 새벽은 아니죠. 아침에 다 작업 끝나고 그 아침에 전산팀에 계신 분들이 그 웹페이지를 띄워놓고 웹페이지에서 버튼을 그러니까 엔터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페이지만 동시에 막 호출을 했습니다. 희한한 상황이죠. 그죠? 그 웹페이지 똑같은 걸 띄워놓고요. 여러 개 PC에서 다들 엔터키를 한 분은 동전권에서 하시고 막 이렇게 한다고 정말로 그렇게 빨리 호출되나요? 안 되죠? 하면 그 화면 하나 가지고 CPU가 100을 칩니다. 뭐 이런 한번 경험해 본 적 계실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원인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고 나서 당황스러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최근 사례인데요. 단넷으로 개발되었고 3티어 아키텍처입니다. 컴플러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ERP입니다. 월 마감할 때마다 담당자들이 다 미칩니다. 업무를 못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화면이. 가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3분 동안 발생되는 대기와 차단을 수집한 거고요. 실시간으로. 그 결과입니다. 여기 대기 유형의 LCK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락, 잠금을 걸려고 하다가 잠금을 걸 수가 없어서 기다린 경우입니다. 뒤에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IX니 S니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3분, 맞죠? 3분 동안입니다. 352번의 대기가 일어났고요. 평균 대기 시간이 264초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최근에 모 ERP, 그것도 꽤 규모 있는 시스템으로
예.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멍하니 기다리다가 264초씩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가 될 리가 없죠. 그죠? ERP이고 마감하는데. 얘는 415번의 차단 및 대기가 발생하는데 평균 50초요. 잠금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셀렉트 쿼리에 대해서 노락, 힌트나 혹은 리드 언커미티드와 같은 잠금 수준을 조정하는 작업들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컴플라스 서비스를 써서 그 중간에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조정해 놓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어차피 결과는 동일한 거니까요. 그런 잠금에 대한 격리 수준이 적절하게 보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와도 다른 이슈들이 있었었지만. 왜? 금융 쪽의 컴플러스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하는 거 역시 뭐 시간 많으면 많은 얘기 하겠지만 결론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코드, 즉 어플리케이션 구현하실 때 프로그램 안에다가 애드혹 쿼리나 혹은 매개 변수 쿼리로 어쨌든 프로그램 안에다가 쿼리를 포함시켜서 작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스토드 프로시저로 작성을 하시는지 아까 질문 드린 것과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토드 프로시저를 주로 안 쓰고 프로그램 안에 인베디딩 쿼리 형태로 많이 쓴다라는 케이스가 있으실 거고요. 아니고 우리는 프로그램 안에 코딩 안 한다. 다 스토드 프로시저 빼서 쓴다라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가끔씩 이 요청을 받습니다.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인베드 코드 써야 돼요? 스토드 프로시저 써야 돼요? 정의를 내려주세요라고 저한테 요구를 하세요. 사실 제가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가끔씩 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 얘기는 그 조직 안에서도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신다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것도 아는 얘기가 있지만 그 정도만 말씀 여쭙고요.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쿼리 성능 튜닝을 얘기할 때 저희가 크게 얘기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인덱스 튜닝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쿼리 자체 튜닝입니다. 예. 제가 재밌는 데모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제가 템프DB에다가 오더 데이터 10,000건을 만들고요. 세일즈 오더 아이디, 그냥 오더 아이디라고 하겠습니다. 오더 아이디에다가 유니크한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조건으로 10건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검색을 하도록 하고요. 이때 실행 계획을 같이 띄워서 인덱스를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건 중에 대략 12건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 경우에 저 오더 아이디 인덱스를 써야 될까요? 쓰지 말아야 될까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인덱스 seek 하고 있죠. 유니크한 인덱스를 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를 들여다보면 예상 행수를 12.99건, 거의 12건에 가까운 행수를 예측을 하고 인덱스를 쓰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게 이제 기본 데이터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펑션 하나 만들 거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에 return 10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 더하기 10이라는 자리에다가 요 함수를 붙이겠습니다. 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렇게 해도 인덱스를 쓸까요? 안 쓸까요? 왠지 몰아가는 분위기가 안 쓸 것 같은 분위기를 몰고 있죠. 여기서 이제 써버리면 반전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실행 계획을 보겠습니다. 테이블 스캔. 인덱스를 못 쓰고 전부 다 스캔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상 행수를 10,000건이라고 보고 스캔을 하고요. 10,000건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서 필터링을 할 때는 한 3,000건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터무니없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쿼리의 원인을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또
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석을 깔아놓은 거니까요. 예, 일단 참고로 봐두기만 하시죠. 그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스토드 프로시저가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DB 쪽에서 바라보는 이슈입니다. 애드혹 임시 쿼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가끔 이런 고객사들 계십니다. 현업에 계신 분이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SQL 서버에 접속을 한 뒤에 직접 셀렉트를 짜세요. 쿼리를 날립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받으세요. 이럴 때 쓰는 게 애드혹 쿼리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쿼리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어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실행된다면 걔는 더 이상 애드혹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애드혹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실행할 때마다 컴파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어차피 이것도 랭귀지이기 때문에요. 쿼리의 컴파일 비용은 갈수록 커집니다. 왜냐하면 옵티마이저가 그만큼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캐싱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플레인 캐시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이슈들이 많고요. 또 권한 처리 다 해야 되죠. 개체에 대한 퍼미션 처리. 또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캐시가 있습니다. 토큰 앤 펌이라고 하는 캐시가 있죠. 64비트 대형 시스템은 얘 때문에 또 난리가 납니다. 예, 뭐 보안 이슈 말할 필요도 없죠. 예, 뭐 기타 등등등등. 인베디드 코드 중에서 특히 애드혹 쿼리를 썼을 때 이제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쿼리 찾아 산말리. 실제 사례이죠. 과거에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군데는 웹서버 12대 전부 ASP 안에 애드혹 쿼리 하드 코딩 되어 있었습니다. 예, 엄청난 돈을 주고 월에 큰 자리 하나가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돈을 주시고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하필 또 그렇게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셨어요. 문제되는 애드혹 쿼리를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십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DB팀 3분 계시는데요. DB 관리팀에 3명 계시는데 나중에 뭐 하셨냐면 울트라 에디터로 소스 코드 하나씩 열어가면서 컨트롤 F 찾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린 수정 하나 하는데 3개월씩 걸렸습니다. 예. DB 쪽에서 뭐 말 그대로 미치고 환장하시는 거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이슈 생각해 보시냐면 만일에 DB팀에서 ORM을 쓰셨다고 가정을 하시죠. 자주 호출되거나 성능 이슈가 있거나 혹은 테스트가 필요한 쿼리를 뽑아달라. 이유는 지금 SQL 서버를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쿼리가 좀 필요하니까 이거 좀 뽑아줘. 어차피 쿼리는 그쪽에서 다 가지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거거든요. 간단한 방법, 프로파일러로 수집하면 됩니다. 물론 돌아가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죠. 뭐 극단적인 사례지만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쿼리에 관련돼서 현업이 갖고 있는 많은 이슈들 오해하시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죠. 매개 변수 쿼리는 결코 저장 프로시저와 똑같은 성능이 아닙니다.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매개 변수 쿼리는 훌륭한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매개 변수 쿼리도 좋습니다. 다만 저장 프로시저랑 똑같은 성능은 아닙니다. 예, 훌륭한 성능 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의도적으로 매개 변수 쿼리로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대1의 성능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요. 매개 변수 쿼리도 엄연히 애드혹 캐시입니다. 예. 그리고 매개 변수 쿼리를 또 잘못 쓰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뒤에서 보실 건데 매개 변수에 타입 문제가 생기거나 길이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엠바차 문제를 경험하시게 되는 대표적인 게 매개 변수 쿼리 쓰셨을 때입니다. 저장 프로시저 쓰시면 이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저장 프로시저에서 매개 변수를 그냥 바차로 선언해버리면 문제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전히 인베디드 코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DB 쪽에서 그리고 ORM을 쓰는 입장에서 결국은 그 중도를 택한다라고 보면 ORM이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ORM을 쓰느냐 마느냐라는 데서 DB단에서 그걸 뭐 간섭할 요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ORM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득은 충분히 취해야 됩니다.
다만 ORM이 SQL 서버에서 필요한 모든 걸 커버하지는 또 못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SQL 서버가 가지고 있는 이득도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적절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려 사항들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크루드, 크레이트, 즉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하거나 레코드 한 건만을 대상으로, 즉 PK 하나를 물고 업데이트, 딜리트나 셀렉트를 한다면 사실 이건 튜닝의 여지가 없죠. 예, 말 그대로 트랜잭션 코드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잡한 쿼리에 대량의 리절트 셋을 핸들링하는 쿼리다라고 하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내부에 DBA가 있느냐라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별개 얘기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저렇게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DBA가 없다? 그죠? 일단 여기서부터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DBA가 없습니다. 가보면 매우 중요한 시스템을 관리를 하시는데 DBA가 없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엄연히 현실이라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DBA는 있는데 그 ORM으로 구현되어 있는 서비스를 유지 관리할 인력이 없다면, 혹은 그걸 해야 될 외부에 또 다른 업체가 있거나 또 다른 인력들이 있어서 지원을 한다면, 그럴 땐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슈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ERP나 혹은 그룹웨어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입장이 또 틀리시죠. 그죠? 대부분의 그런 솔루션들은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인베디드 코드를 씁니다. 그게 맞으시겠죠? 예. 자신의 서비스 프로그램 안에다가 로직과 쿼리를 넣어두는 게 맞을 겁니다. 버전 관리를 해야 하니까. 예. 대신에 다른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쿼리 수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도 포함해서 아까 로긴 프로시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의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냐, 아니면 그 정도 아니 상관없고 우리는 그냥 적절한 수준의 성능만 나와도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매개변수 쿼리도 훌륭한 성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민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매개변수 쿼리랑 저장 프로시저를 적절하게 쓰시는 것이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좀 사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순수한 ORM 쪽에서 보면 이건 반대 요소이지만 저희가 이제 DB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좀 공고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이 ORM 쪽 주요 이슈입니다.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 기준으로 해서 데모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DB 쪽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그러면 엔터티 프레임워크 쪽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또 4점대 버전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런 얘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문이 희한하게 생긴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앞에서 보셨으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ADO.NET 팀 블로그에 초창기에 한번 올라갔던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ADO.NET보다 EF가 더 빠르다라는 주제로 글이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쭉 읽어봤더니 놀스윈드를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놀스윈드의 가장 많은 데이터가 2100건입니다. 예, 그리고 주문 데이터 830건. 그걸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한다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죠. 또 대외 공개 자료인데, 그래서 좀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성능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 정말로 수정을 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요. 첫 번째는 그 문제가 되는 쿼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거 이제 저희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쿼리를 수정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있기는 있습니다만 매우 고통스러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네, 사실상 별로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지만 할 수는 있다. 또 깔아놔야 되니까요. 예. 예. 주요 이슈를 이제 개별 데모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깔때기 들이대지 않기로 했는데, 요것만 좀 들이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SQL 서버 MVP 딥다이브스라는 서적 2권이 나왔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여기 저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챕터는 튜닝 JDBC라고 하는 39장의 내용이고요. 제가 뭐 책 광고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JDBC 관련된 부분은 이 챕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 원고의 원래 분량은 22페이지인데요. 제가 최대 쓸 수 있는 페이지가 12페이지밖에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12페이지 줄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다 전달을 못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번역서가 나올 때 혹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제가 원래 본래 내용을 다 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JDBC 쪽에 두 가지 이슈, 커서 문제하고 그다음에 서버 호출 방식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JDBC 드라이버를 쓰시는 경우랑 그다음에 오픈소스 쪽에 JTDS를 쓰시는 경우랑 두 가지가 가장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고요. 요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실제 EF 쪽이랑 같이 스위칭하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자바 개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먼저 포석을 깔아놓고요. 예. 커서 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JTDS 드라이버이고요. URL 스트링 상에서 use cursor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가 디폴트로 false인 상태입니다. 즉 서버 커서를 쓰지 않는 게 디폴트인데요. 만일에 이 옵션을 true로 설정을 하거나 혹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result set, record set의 타입을 디폴트 forward가 아닌 다른 타입으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서버 쪽에서 서버 커서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 글 쓸 때도 여러분 잘 아시는 몇몇 전문가들이 이 부분 때문에 저한테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모르시는 분들이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true인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잡히는 걸 보시죠. 서버 커서를 아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sp_cursor 시리즈라는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가 호출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서버 사이드 커서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커서를 오픈을 하고 나면 커서 패치 작업을 통해서 한 건 혹은 n 건 단위로 블럭 단위로 DB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서버 사이드 커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제가 이 옵션을 끄고 예를 들어 리절트 셋, 자바 쪽은 리절트 셋, 반대쪽은 레코드 셋이 되겠죠. 리절트 셋의 타입을 이런 것들로 변경을 하게 되면 물론 제가 다른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 쓰시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불필요한 쿼리, 단순 셀렉트 불필요한 쿼리인데 불필요하게 다른 리절트 셋을 쓰는 것은 또한 권장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건 당연히 쓰셔야 되죠. 뭐 하나만 보겠습니다. 세이브 하고요. 그다음에 호출되는 걸 보면 똑같죠. SP 커서 오픈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세 번째 매개 변수가 result save의 타입을 나타내는 번호입니다. 나중에 제 책을 보시면 이 타입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버 사이드 커서를 false가 되거나 지정을 안 하시더라도 result save 타입을 불필요하게 변경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서버 사이드 커서가 호출된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출 방식. 역시 URL 스트링에 보시면 prepare SQL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쓰시는 거냐면 매개 변수 쿼리 쓰실 때요. 예를 들어 sales order ID를 매개 변수로 선언을 하고 인티저 타입으로 값을 넘겨서 호출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개 변수 타입의 쿼리를 실제로 JDBC 쪽에서는 SQL 서버로 어떻게 호출하는가라는 거거든요. 예. 매개 변수가 3일 때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호출되는지 보시면 예. SQL 배치 컴플릿 한 번, RPC 컴플릿 한 번, RPC 컴플릿 한 번. 서버에 몇 번의 라운드 트립이 일어나는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SP prepare를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SP execute를 합니다. 밑에 보시는 이 쿼리, 매개 변수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서요. 쿼리가 한 번 날아갈 때마다 DB에 2번의 라운드 트립 계속 발생을 합니다. 앞에 세션 설정은 빼고라도요. 이게 JTDS 드라이버를 쓰셨을 때의 디폴트 동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SQL 서버를 쓸 때는 이 방법을 쓸 이유가 없죠. 이거는 예전에 SQL 서버 7.0까지 쓰던 방식입니다. 2000 버전 나오면서 쓰지 마세요라고 했던 방식이죠. 그러면 SQL 서버는 어떤 값이 디폴트냐면 이게 JTDS의 설명서, 사양서에 보면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3번이 SQL 서버용으로 제일 빠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라는 거죠. 2번으로 바꿔서 호출을 해보면 저희가 SQL 서버 쪽에서 매개 변수를 호출할 때 뭐 단넷이나 다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SP execute SQL을 써서 호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prepare SQL 매개 변수를 변경을 해서 SP execute SQL을 쓰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재미삼아 다른 값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펙상에 맞게끔 1번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실제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답변을 해준 적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재밌는 방식으로 호출됩니다. 임시 저장 프로시저가 만들어집니다. 실행할 때마다 한 번 만들어 둔 뒤에 계속 호출한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죠. 호출할 때마다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외국의 모 시스템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한번 질문 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0번 해보겠습니다. 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매개 변수 쿼리가 아니라 에드워 쿼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0번까지 에드워까지 보여드렸고요. 사실 엠바차 이 부분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역시 이것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엠바차 부분은 DB 쪽의 데이터 타입이 엠바차가 아닌 일반 바차 혹은 캐릭터 타입을 썼을 때에 대한 이슈입니다. 예. 예를 들어 DB의 데이터 타입이 유니코드를 쓰도록 엠바차나 엔차로 되어 있는데 매개 변수가 유니코드가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맞춰주기만 하시면 돼요. 안 맞는 경우에 대한 이슈이니까요. 그걸 위해서 제가 어드벤처 웍스 샘플 DB에 이 크레딧 카드 쪽의 인덱스를 이미 만들어 둔 상태이고요. 데이터 타입을 보면 아이고 예, 여기 보시면 크레딧 카드는 바차 15자리입니다. 되셨죠? 근데 우리 쪽 시스템은 문자 타입을 전부 유니코드로 쓴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DB에 문자 타입을 다 엠바차나 엔차로 쓴다. 안 계세요? 그러면 다 그냥 바차로 쓰시는 건가요? 예, 몇 분? 예. 그렇죠. 뭐 이렇게 그룹웨어나 ERP 같은 거 보면 엠바차나 엔차로 다 있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덜 하죠. 근데 거기 약간 또 변형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제가 실행계획하고 IO 부분을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크레딧 카드 어프로벌 코드가 바차 타입이고요. 같은 값으로 맞춰서 호출을 한 경우입니다. IO 5페이지이고요. 실행계획을 보면 뭐 별다른 이슈는 없고요. 그냥 인덱스 시크를 해서 쓰고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겠구나. 보이시나요, 혹시? 예. 조건이 이퀄로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조건이 이퀄이니까요. 예. 그죠?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제가 의도한 바이기 때문에 2005 버전에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n을 붙여서 유니코드 문자다 라는 걸 강제로 만들어서요. 매개 변수가 유니코드로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인덱스 쓰고 있나요? 예, 그냥 스캔 하고 있죠? 예. IO를 보면 5페이지가 아니라 108페이지 IO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2008, 죄송합니다. 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버전으로 바꿔서요. 이 똑같은 쿼리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번에도 스캔을 하고 있나요? 인덱스 쓰고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 어프로벌 코드에 대해서 EXPR 1005보다 크거나 혹은 1006보다 작다. 검색 희한하게 하고 있죠. 지금 조건은 이퀄입니다. 근데 범위 검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조건자라고 하는 부분에 실제로 이퀄로 검색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더 큰 데이터에서 작은 범위의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니코드가 문자 셋이 더 크니까요. 예. 여기 어떤 이슈가 생길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저 동작은 SQL 서버 2005 버전부터 바뀐 동작입니다. 예. 두 번째, 죄송합니다. 인덱스를 쓴다고 해서 정말 인덱스를 제대로 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의 의도입니다. 분명히 검색 조건은 이퀄입니다. 그런데 왜 범위 검색을 하냐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과연 정말로 성능이 같을까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극단적인 사례 하나 최근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버네이 쪽입니다. 제가 쿼리만 바꿨어요. 내용은 똑같고요. 이게 실제로 들어온 쿼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범위 검색했잖아요. 그죠? 저걸 범위 검색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IO는 한 것 같고요. 두 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죠. 데이터는 없습니다. IO를 보면 105페이지 대 2페이지입니다. 실행 계획을 보면 예, 위에 거는 인덱스 시크고요. 밑에 것도 인덱스 시크입니다. 다른 점은 얘는 직접 인덱스 시크를 하는 거고요. 위에 거는 뭐라고 있냐면 컴퓨트 스칼라라고 하는 연산자에서 앞에 보셨던 익스프레션을 구하는 작업을 한 뒤에 인덱스를 검색할 때 이퀄 조건이 아니라 범위 검색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결론은 예, 반드시 이퀄로 조회가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 즉 SQL 서버가 좋아져서 이것도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예, SQL 서버가 좋아져서 한국어로 검색을 할 때 자동으로 인덱스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고요.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N바차 매개 변수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것 말고도 발생되는 이슈들은 많이 있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예제는 N바차 문제인데, 이제 사실 EF가 이제 4점대 버전까지 나왔고, 이제 기존의 3.5까지에 있었던 부분이 사실 N바차 문제가 있었고요. 4.0이 오면서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의심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타겟 프레임워크가 3.5고 여기는 4.0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 이제 코드는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은 세이지 월더 헤더 그 테이블에서 해당 그 인덱스를 아까 거셨잖아요. 그 걸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건절을 할 건데, 제너레이션 되는 코드는 서로 상이한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3.5고요. 다음이 4.0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N바차 타입으로 파라미터가 이제 변형이 돼서 들어가는 코드를 볼 수 있고요. 4.0에서는 해당 그 원래 코드에서 우리가 개발자들이 작성을 했을 때 기대했던 그 코드 자체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사실은 아무리 DBA 단에서 DBA가 이걸 인덱스를 걸면 좀 더 빠르게 검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해서 처리를 해놨다고 해도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쿼리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DBA 단에서는 그거 처리해놨는데 왜 그쪽 색인을 타지 않는 걸까? 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이렇게 코드하면 이렇게 날아가겠지라고 하고 작성을 해놨는데 왜 그 코드가 문제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걸까라는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문제 말씀드리면 이것도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엔터티 프레임워크 쪽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슈입니다. 매개 변수, 문자열 매개 변수를 쓰는 경우에 매개 변수 길이를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넷 같은 경우에요. 네. 과거에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할 때 많이 쓰시던 메서드가 이겁니다. add with value. 제일 편하죠. 에이더단넷 2점대인가 나왔을 때 제가 아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예, 이건 가급적이면 피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add with value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 이름만 정의하고 값을 넘깁니다. 예, 그러면 단넷 런타임이 그 타입과 길이를 유추해서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길이를 정의를 할 때 그 길이가 실제 값의 길이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바로 제가 이제 데모로 좀 보여드리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교육할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데이터 타입하고 길이를 생략하고 썼을 때이고요. LNAM이라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런 값들을 넘기면서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시상의 내용이 N바차 4라고 들어가죠. 얘는 6으로 들어가고요. 얘는 7로 들어가고요. 얘는 8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쟤네들은 플랜 캐시상에서 재사용할 수 없는 쿼리가 됩니다. 적어도 같은 길이가 아닌 한은요. 이것이 저장 프로시저와 매개 변수의 차이점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배경에 보시면 이거를 전부 다 선택해서 보시는 것처럼 단넷 런타임이 길이를 정의를 할 때 4자, 6자, 7자, 8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예, 즉 이 원래 last name이라고 하는 컬럼에 선언되어 있는 길이,
그 길이에 맞춰서 매개 변수를 정의하고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요. 제가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과 길이를 선언을 하고 호출한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긴 하지만 데이터 타입과 길이를 정의하고 프로파일러로 보고요. 엠바차 20으로 선언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길이를 어떻게 주든 여기 유즈 카운트를 보시면 재사용률입니다. 예.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엔터티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 이미 알려져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역시나 뭐 결론은 같습니다. 4점대 버전에서 해결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스템 서비스를 구현하시는 경우에 만일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을 쓰시건 간에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넘겨서 똑같은 결론이지만 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개 변수 처리하는 부분도 이제 비교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코드는 같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조건절을 조회하는 링큐를 써서 이제 코드는 3.5랑 4.0이랑 동일한데 결과값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쿼리가 이제 3.5에서 실행됐고 또 두 개의 쿼리가 4.0에서 실행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매개 변수에 대한 이렇게 타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4, 4자리니까요. 그리고 6자리니까 6으로 길이가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5에서는 그렇게 길이에 따라서 그 숫자가 이제 변경되는 부분이고 4.0에서는 이렇게 n 반차로 해서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캐싱이 돼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얘기를 떠나서 N-하이버네이트도 동일하게 문제가 있었고 EF는 이제 버전업 하면서 수정이 됐지만 이제 N-하이버네이트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자가 사용을 하는데 인지를 하고 있다면 이제 계속 건의를 하면서 고쳐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세미나가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시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서치 아규먼트 위반이고요. 역시 엔티티 프레임워크 예제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앞에서 사실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안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앞에 한번 잠깐 보셨던 대로요. starts with 메서드를 써서 예를 들어서 문자 열 값 중에 QU가 들어가 있는 거를 검색을 하고자 할 때요. SQL 쪽에서 바라보면 그냥 like 쓰면 되잖아요. QU% 하면 되거든요. QU로 시작하는 거 다 나와. 그런데 엔티티 프레임워크 3.0 버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차 인덱스 함수를 써서 커스터머 ID 중에 QU가 있는 시작되는 위치를 찾아라. 그래서 그게 1이면 즉 첫 번째 자리이면 그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보고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컬럼 값의 함수가 붙어서 서치 아규먼트를 위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4점대로 오면서 like로 처리되도록 정상적으로 변경이 됐고요. 이 두 퀘리를 실행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차 인덱스를 쓴 경우는 서치 아규먼트 위반, 인덱스 못 쓰고 있고요. like를 쓴 경우는 정상적으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안 넘겨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금 문제, 이거는 뭐 DB 쪽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결론은 노락 힌트 혹은 read uncommitted session 옵션을 써서 읽기 전용 쿼리, 트랜잭션에 포함되지 않는, 관여하지 않는 읽기 전용의 쿼리일 경우에는
잠금을 쓰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튜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쿼리로 직접 작성을 할 때는 뭐 프롬절에 노락 힌트를 붙인다든지 세션 옵션에 read uncommitted를 선언을 하겠지만 EF 쪽 혹은 하이버네이트 쪽에서 쿼리가 제너레이션 될 때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슈가 이제 생기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넘겨드려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결론은? 네. 결론은 이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노락 힌트를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C컬러는 read committed가 기본 설정값이고요. 우리가 셀렉트를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쿼리를 하면, 그 read committed 기반에서 이제 쿼리가 수행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사실 노락이라는 힌트를 사용을 하지만 제너레이션 되는 부분까지 이제 캐치를 해서 변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서까지 EF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MS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트랜지션 스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아니에요? 네, 섞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 아이솔레이션 그 레벨을 이거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착각했어요. 리드 언커미티드로 해서 그 조회를 하거나 이제 쿼리를 질의하게 되면 실제로 노락 힌트를 사용하는 것과 효과가 동일하게 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쿼리가 실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리드 언커미티드로 세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쿼리를 질의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노락 힌트가 필요하다 하면 이런 그 트랜지션 스콥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넘겨주시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단위로 노락 힌트를 주는 것랑은 엄연히 틀리다라는 거거든요. 세션 전체가 리드 언커미티드로 묶이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그 세션에서 실행되는 쿼리들이나 혹은 명령들이 그 전체가 노락인 상태에서 이슈가 없는 거여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일에 그 세션 안에서 호출되는 쿼리나 명령들 중에 다른 레벨의 격리 수준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적용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거 다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스냅샷 격리 수준?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만일에 적용을 하고 계신다라면 사실은 저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예,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제가 일부러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링크나 혹은 EF 쪽에서 스킵 메서드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링크가 나왔을 때, 링크 투 SQL이 나왔을 때 그 개발자분들이 좋아요라고 하면서 블로그에다 많이 올리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링크 투 SQL에서는 페이징 쿼리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스킵 메서드에 테이크 메서드 써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다들 이제 올리셨었죠. 그러면서 성능도 좋아요라고 이렇게 했었지만 사실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공개적으로 저희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나쁜 의도가 있어서 얘기를 안 한 거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다 얘기를 드렸어요. 예. 아니라는 거 얘기를 드렸는데 로우 넘버 함수를 써서 페이징 쿼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업에서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 중에 하나가 이 로우 넘버 함수를 써서 쿼리를 하셨을 때 그게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로우 넘버 쿼리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EF 쪽 링크 투 SQL에서 제너레이션 되는 페이징 쿼리도요. 그거 그대로 쓰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성능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직접 만든 쿼리가 월등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정의해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수준의 성능이라도 충분하다, 혹은 엔터프라이즈 규모가 아니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롤 넘버 쓰셔도 돼요. 혹은 그게 정말로 이득이 되는 일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다라고 할 때는 저 부분에 대해서 과오하시거나 맹신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긴 합니다만 엔티티 프레임워크나 혹은 하이버넷 쪽에서 만들어져서 실행되는 쿼리들이 적정한 수준의 튜닝이나 혹은 최적화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사실이고요. 엔티티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이 지나가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다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불필요한 열, 불필요한 행, 혹은 중복 IO, 같은 데이터에 대한 서브 쿼리들이 막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번 호출해서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 두 번, 세 번씩 반복 호출되는 부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튜닝되지 않은 쿼리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DBA 쪽에서 권고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 쿼리랑 저장 프로시저를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서버 측 커서 쓰시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앞에서 보셨던 대로 불필요하게 커서 타입 잘못 쓰시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문자열 매개 변수에 불필요하게 엠바차 쓰시는 거, 그 다음에 문자열 매개 변수 길이 고정하시는 거, 그 다음에 서치 아규먼트 위반은 금기입니다. 만일에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락이나 리드 언커미티드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로 넘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적절하게 튜닝을 하셔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쿼리 튜닝의 일반적인 얘기들, 불필요한 행, 열, IO,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서버 호출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et then update, 한 번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다시 읽어서 또 업데이트하는 이중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실상 결론인데 앞에서 이미 보여드렸던 대로 성능상 매우 중요한 쿼리를 다루는 그런 코드라고 한다면 엔티티 프레임워크나 링크 투 SQL을 쓰시는 경우엔 이 링크패드라는 걸 활용을 해서 내가 작성한 코드가 실제로 어떤 SQL 코드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적절한 쿼리인지를 체크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공고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ORM의 컨셉하고는 또 약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B 쪽에서 그냥 공고 드리고 싶은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미 정의 내린 대로 SQL 서버 성능을 고려해서 데이터베이스 쪽의 API 성능 문제,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ORM, 특정 ORM이든 아니면 DB 쪽이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프로젝트 일정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영업적으로는 참 돈을 이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참 돈을 쓰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실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깜짝 데모 인데요. 이것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앞에 보셨던 이 펑션 쓰는 쿼리입니다. 제가 쿼리를 수정할 수 없다면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만일에 쿼리를 수정할 수 있다면 여기다 제가 재미있는 걸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라는 거 보겠습니다. 이게 DB가 아까 보신 건 테이블 스캔, 지금 제가 살짝 건드려 놓은 건 인덱스 시크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용은
예,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제는 나머지 EF 쪽의 추가 이슈라고 해결 이슈인데 아마 핵심만 쭉쭉쭉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